내 이름은 토고조. 현역 용병으로 지금 이 이름은 가명이다. 평화로운 나라 일본의 국민이 용병 일을 한다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자, 전쟁이다. 하지만 해외엔 일본인도 용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총이나 전차 등의 군용품에 관심이 많았다. 난 커서 전차를 모는 사람이 될래! 라는 말을 초등학생 때부터 했으니 나도 괴짜는 괴짜였던 게 분명하다. 보통 나 같은 사람은 자위대나 방위대학교를 목표로 하지만 일본에서밖에 활동하지 못한다고? 재미없어. 기왕이면 전쟁에도 참여하고 싶은데. 자위대의 주된 업무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중학생 무렵 흥미를 잃고 말았다. 하지만 군인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은 버릴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다른 나라에 가면 방법이 좀 있으려나? 방법을 강구하던 중 찾게 된 게 바로 프랑스 웨인 부대였다. 프랑스 웨인 부대는 프랑스 육군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로 프랑스 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정규 군대다.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지원자가 찾아온다니. 그럼 일본인도 있는 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당연히 부모님은 격하게 반대하셨지만 일본도 아니고 다른 나라 군인이 되고 싶다고? 지금 장난해? 이해한다. 운 좋게 평화로운 일본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는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전쟁터에 대한 환상을 버릴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훌륭한 군인이 되어 돌아올게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동안 모아둔 세뱃돈을 들고 프랑스로 향했다. 웨인 부대의 입대 테스트는 지력과 체력, 그리고 면접과 건강 테스트까지 다양하게 치러졌다. 좋아, 합격이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난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입대하는 데 성공했다. 정식으로 부대에 소속되게 되면 4개월간 병사로서 훈련을 받는다. 이름 조입니다. 목소리가 작다. 신병들은 이곳에 지원한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가명도 이때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4개월간의 훈련을 견뎌내면 정식으로 웨인 부대의 부대원으로 채용되게 되지만 재미없어. 도대체 전쟁터엔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날 기다리고 있는 건 청소와 잡일 따위를 반복하는 지루한 나날들이었다. 프랑스 웨인 부대는 용병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어엿한 정규군이다. 전쟁터에 가고 싶다고? 지금 프랑스는 그 누구와도 전쟁 중에 있지 않아. 전쟁도 상대가 있어야지.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전쟁터에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계약을 갱신할 때에 맞춰 부대를 빠져나왔다. 난 이런 곳에 틀어박혀 있을 생각 없어. 분명 날 기다리는 전쟁터가 있을 거야. 추구하던 이상과 달랐다는 풋내나는 이유였지만 그게 사실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부대에 있으며 알게 된 인연을 통해 중동에 있는 용병 부대에 들어가게 됐다. 일본인이라 평화를 버리고 지역을 택하다니 어리석고. 새 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긴 했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건 내 오랜 꿈이었다. 그 용병 부대에서는 입대와 동시에 지갑과 여권을 전부 몰수해 갔다. 이제 네게 물러설 땅은 없다. 마음 단단히 먹도록. 예스! 이건 병사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게 하는 그들만의 조치였다. 퇴로가 있다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중동군에 입대한 나는 곧바로 전장에 투입되었다. 역시 세계 유일의 분쟁 지역답군 전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달라 라는 생각을 하며 가슴 설레하고 있던 나였지만 그런 고향감은 전쟁터에 도착한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나를 덮친 건 숨이 막힐 듯한 화약 냄새와 탄내였다. 저는 하차와 동시에 흩어져! 뭉쳐있으면 벌집되는 거 순식간이야! 안심한 이야기지만 훈련과는 전혀 다른 전쟁터의 분위기에 나는 일순간 넋을 잃고 만 것이다. 상관의 지시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웨인 부대에서도 지겨울 정도로 반복한 것이었다. 거기 일본인!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움직여 빨리! 하지만 머릿속이 새하얘진 난 양철 인형마냥 삐걱대는 게 고작이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자 부대원 중 한 명이 내 쪽으로 다가와 주었다.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와. 네! 그 덕분에 멀어지던 정신이 조금씩 안정되려던 그 순간 무언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얼굴 위에 뜨뜻미지근한 것이 튀었다. 그건 내 앞에서 쓰러진 부대원의 산산조각난 머리 왼쪽 절반의 일부였다. 사람이 죽었다! 처음 보는 누군가의 죽음에 이성이 마비된 뇌는 재차 새하얗게 변해갔다. 그 후 나는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저 도움도 안 되는 녀석이 살아남다니. 전쟁터라 날다가도 모를 곳이라니까. 상관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어지간히도 추태를 보인 것은 분명했다. 첫 출전에 나는 깨달았다. 전쟁터를 꿈꾸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실전의 공포에 후회가 밀려왔지만 내게 물러설 길은 없었다.
있다. 인간이란 잃을 게 없을수록 대담해진다고. 그 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각지를 전전하며 나는 전쟁터에 익숙해져 갔다. 우리 같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월 30만엔 전후. 목숨값이 회사한 월급밖에 안 된다니 웃기지도 않는 것. 하지만 그 돈도 짧은 휴가 기간 술과 여자에 빠져 순식간에 탕진해버렸다. 이런 조건인데 어째서 아직도 용병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용병이 된 지도 벌써 14년째인가. 그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쟁터라는 이름의 마약에 취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명예도 지위도 돈도 필요 없다. 전쟁터에서 그저 싸우고 또 살아남는 것, 그것으로도 족하다.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 난 미쳤다. 미쳤으니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지.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